곡이 한 곡밖에, 한 곡, 두 곡 편밖에는 녹음이 안 되는 그 SP판이라고 해서 작은 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레코드를 발간하면 기생분들을 먼저 이렇게 홍보를 했대요. 왜냐면 이분들이 좋아야 히트를 치니까.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사막원본이 우리 일제강점기의 기생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연도가 194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42년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걸 군사 기지화하면서 당시의 유흥업소라든지 관련된 걸 다 폐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리집에 술 마시고 밥을 먹고 식사 이런 자체를 없애버리고 모든 통제를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의 그 시기로 몰아놓기 때문에 사막원본이 마지막에 건본이 되는 거죠. 왜 사막원본이냐면요. 당시에 살아남은 게 저 맨 위에 있는 한성건본이 살아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건본, 종로건본 이 세 가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합쳐져서 삼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생이 관련되어 있는 건본이라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했던 건본들입니다. 물론 건본의 숫자는 더 많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건본들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죠. 제가 표에 보시면 1946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6년, 48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광복 후에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끝나자마자 부활하는 다시 건본이 생기는데 그때 한성건본, 아까 말씀드린 가장 자부심이 강한 건본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건본이 나오고 이 건본이라는 역사도 단절되는 거죠. 당시에 이건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지방의 건본들의 그 모습을 도표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전국에 유력한 곳에 다 건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그 번화가 도시가 됐다면 건본이 없는 곳이 없었죠. 이 건본에 대한 부분은요, 이 사진 하나로 설명이 다 됩니다. 이 사진은 진주 건본의 공연 연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요, 북쪽은 평양이 가장 기생의 그 교육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면 남쪽은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그 스승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사진으로 많이 그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많이 그 의아해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진주건본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자취가 남아있지 않지만 이 부분들의 그 진주의 국악원을 보게 되면 연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전통적인 예와 악의 문화가 계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잔존이 없다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예와 악으로 문화가 유지된 곳은 살아남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제강점기 때 이런 분만 계신 게 아니었고요. 당시에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름이 그 현계옥이라는 기생분인데요. 원래 아까 다동기생조합의 후신이었던 대전건본에 계셨던 분인데 나중에 한남건본으로 옮기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당시의 기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뭐였냐면 세상이 변하는데 기생분들이 가장 세상을 자극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리집에 오는 손님이에요. 손님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집니다. 이 현계옥이라는 분은 누구와의 영향을 받게 되냐면 그 빙처의 작가 현진건의 형이 현정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현정건이라는 분과 사귀게 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건본에서 나름대로 기회를 펼치다가 그 현정건과 같이 만주로 같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이제 의열단에 가입을 합니다. 당시에 의열단이 무장 독립투쟁하는 단체인데 그 당시 이제 단장이 김원봉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 단원으로 이분을 말하자면 스카우트 한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폭탄 제조를 가르치고요. 그 당시 육혈포라고 하는 권총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죠. 엄청난 제조를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폭탄 운반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폭탄을 옮겨간다든가,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그 군자금을 옮겨주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분입니다. 이 현계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무장 독립 투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그 같이 사귀었던 현정건이라는 분한테 영향을 받았지만 민족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깨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 지역이었던 만주에 가야금 하나를 들고 가서 위문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때는 폭탄을 양복 옷에 놓고 운반책도 하고 육혈포도 가지고 다니니까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독립을 했던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요. 현정건이라는 분은 1992년 정도에 우리나라 건국 독립훈장으로 추서가 됩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당시에 현정건이라는 분이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신 후에 그 당시에 시베리아로 망명을 하면서 행적이 끊어진 거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잊혀진 분들. 이렇게 무장 독립운동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다시 부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 정금죽이라는 기생분입니다. 이분은 3.1운동 때 뛰쳐나가서 3.1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족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을 유학을 가서 이분이 이름을 정금죽이라는 이름을 정칠성으로 바꿉니다. 원래 본명이 정칠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생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명, 그러니까 기생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제 금죽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어떤 의미냐면 가야금 금자에 대나무 죽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꽃 이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를 해어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해어화라고 스스로를 일컫습니다. 이 해자는 풀해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말입니다. 어자요.